온라인 수업 중학교 3학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잘 배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저번 시간 했으니까 생략하고 일단 별과 우주 단원의 마지막 7번째 단원의 마지막 파트 하고, 그리고 뭐 많이 다루려고 하면은 많이 다룰 수 있는 8단원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팽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은 말 그대로 우주가 원래는 빅뱅에 의해서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파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지나가듯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외부 은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은하 쪽에 위치한 은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안드로메다들이 있겠죠. 이거는 누가 발견했냐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발견해서 뭔가를 계속 지식적인 측면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외부 은하는 몇 개 정도 있냐면 1.0 곱하기 10에 12승계 정도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것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여 개 중에 하나 없을까요? 진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얘네들은 불규칙하게 분포되고 있어요. 그걸 담고 있는 우주는 엄청 큰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팽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은하 이외에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우주는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우주라고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성간 물질이 가득 찬 공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 외부 은하가 차지하는 전체 공간을 우리는 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알게 됐냐면 요 분이 증명해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리 현상 중에 그런 있어요. 어떤 효과냐면 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관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엔진 소리가 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엔진 소리가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가올 때는 소리가 고음이 됐다가 뒤로 갈 때는 저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얘하고 얘 사이에는 공기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오토바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밀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그리고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그만큼의 밀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 듬성듬성 넓어지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파장이. 자,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배웠죠. 파동. 여기서 파동 배울 때 기억을 해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진폭,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데 우리는 주기. 그리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자,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요 간격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파장이에요. 요 파장이 밀도가 이렇게 커지면 원래 거보다 쭉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주기가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파장이 변하면, 자, 파장이 지면은 빛의 경우는 색이 변해요. 가지고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사람이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얘가 풍선 부는 사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이렇게 풍선에 바람 부는 것처럼 쭉 하고 누군가 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건가? 별을 하나를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인 거겠죠. 제 입장에선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얘가 뭐냐면 파장이 길어지면 색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색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색깔 패턴이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까지 우리랑은 좀 달라요, 빛은.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이렇게 조금이지만. 그러면 빛의 색은 어떤 건가? 그러면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이 빨간색이, 자,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빛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별들의 색깔이 그냥 스펙트럼으로 안 되니까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해보니까 패턴으로 몰려 있을 겁니다. 스펙트럼 배운 적 있죠, 그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주 팽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우주의 끝을 다시 못 볼 거예요. 빅뱅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103 고분자 물질들이 밀도가 큰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 지금의 천체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모여서는 은하가 될 거고 은하가 돼서 우주가 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구보다 더 큰 게 태양계고 그보다 더 큰 게 우주, 은하가 아니지. 오리은하, 거기서 더 하나 더 오리은하들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맨 처음엔 초기 온도가 엄청 뜨거웠지만 지금은 우주 바깥쪽 온도는 2.7 켈빈밖에 되지 않아요. 자, 얘를 환산하면 영하 70.3도 정도 되겠네요. 엄청 춥겠죠, 우주는. 천억 온도에서 영하 270도까지. 왜 온도가 낮을까요? 빅뱅을 해서 공간이 계속 넓어졌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 또는 온도를 측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온도가 섞여 들어가 내려가는. 자, 우주 관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가 대기가 있어서 우리의 지구의 대기는 고맙기는 하지만 관찰에 있어서 방해를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물체를 관측하는 거랑 비슷해요. 선글라스는 좀 과장돼 보이겠지만 어쨌든 막이 하나하나 좀 더 쌓여서 어떤 물질을 관찰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특히 별같이 멀리 있는 곳,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대기가 그 해상도 좋은 거를 막게 되는 거죠. 마치 미세먼지, 서울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은 시계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시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없는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이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독도가 안 보인다, 뭐 그런 거. 부산에서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대마도가 잘 보인다, 뭐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어쨌든 그런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대기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긴 하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주 점에서 나빠서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더 잘 관찰할 수 있을까 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주 망원경이에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 바깥으로 쏘아 올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카메라 장비들을 본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고 어떤 것들은 확대해서 찍을 수 있게 광학적 성능을 많이 담아 놓은 것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광학기술, 광학이라는 거는 렌즈나 어떤 카메라 기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총집합해서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관찰하고 사진으로 나사에 전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측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멀리 있는 것들을 당겨서 잡는다. 사생팬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카메라보다 더 큰 렌즈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띠를 두르고 이렇게 다니죠. 자, 얘는 내가 스타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당겨서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렌즈를 보면 길고 크고 묵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렌즈를 우리는 망원 렌즈라고 해요. 근데 멀리 있는 별들을 관측하는 렌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망원경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요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굴절 망원경입니다. 굴절 망원경. 자, 요런 패턴을 가져요. 길게 늘어선 경통.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 경통의 길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확대를 해야 되니까 렌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망원 렌즈가 비싼 이유는 렌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렌즈들이, 거울이 아닌 렌즈들이 늘어서서 우리에게 좋은 화면을 보여주는 것들이 굴절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하는
눈을 댈 수 있는 대물 렌즈가 아니죠. 접안 렌즈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굴절 망원경이에요. 또 하나. 자, 여기 보면은 다른 망원경인데 경통이 짧은 대신 여기에 거울이 달렸어요. 오목 거울이 달려서 빛을 모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모아준 것들이 뿅 해서 다시 거울한테 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으로 관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수함에 보는 잠망경 뭐 그런 파트의 부류인 것 같습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화질은 좀 떨어져요. 그 대신 경통 길이를 비약적으로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나 뭐 편리하겠죠. 자, 이거와 굴절과 반사의 가운데 정도 되는 망원경이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화질도 좋고 요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대표적인 게 핸드폰 카메라죠. 과학적 기술들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들을 내주고 있는 게 핸드폰 카메라 렌즈들이죠. 거기에는 망원 렌즈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광각 렌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차이는 경통 크냐 작냐, 그리고 렌즈 속의 거울의 유무. 거울은 반사 망원경.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해서는 내일, 많이 남아있는 내일의 과학 시간에 대해서 과학 시간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S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